돌려줘요. 그 반지. 결혼 반지 안쪽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반지를 끼기 전까지는. 이야기는 결혼 6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연은 32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재현은 3살 위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 자리였습니다. 재현은 첫 만남부터 다정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연 이야기를 들었고 헤어질 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좋았습니다. 재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현이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걸 수연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인이 귀띔해줬습니다. 전처가 있었다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수연은 재현한테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깐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냥 많이 힘든 시기였다고. 그것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올렸습니다. 재현이 수연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날 수연은 반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반지 안쪽을 처음 본 건 결혼 6달이 지나서였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반지를 빼다가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지아. 수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있는 재현한테 반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게 누구 이름이야? 재현은 반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 그거. 주문할 때 실수가 있었나봐. 바꿔줄게. 수연은 그 대답이 너무 빨랐다고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검색했습니다. 김지아, 박재현. 두 이름을 함께 넣었습니다. 오래된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재현의 아내 김지아 씨가 등산 중 실족사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기사를 읽으며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지아의 반지였습니다. 재현은 전처 반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반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재현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반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끼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원래 반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연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긴 머리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깨어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재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된장찌개를 싫어했습니다. 비린 냄새가 나서 거의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자연스럽게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더니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국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았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본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수연은 반지를 봤습니다. 김지아.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빼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빼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본인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결국 억지로 뺐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갑자기 역해졌습니다. 왜 이걸 끓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반지를 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냥 반지 문제였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전처 반지라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그런데 재현이 이상했습니다. 반지를 끼지 않는 수연을 보더니 어디 두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세탁할 때 빼놨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그렇구나 하면서도 그날 내내 수연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잠들려는데 재현이 말했습니다. 반지 다시 켜봐. 잘 어울리는데?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잘 어울린다. 꿈속 여자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수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김지아를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SNS 계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긴 머리, 웃는 얼굴, 그런데 눈이 웃지 않는 표정. 꿈에서 본 여자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재현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씨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말해줄 수 있냐고.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묻냐고 했습니다. 재현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는데 실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사고였다고. 그리고 그 이상은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재현 옆에 누워있는데 재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아야. 수연은 그 소리를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재현이 또 불렀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재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수연은 재현이 나가는 걸 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오래된 등산 사고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김지아 실족사. 검색하니 짧은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재현도 함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함께 있었다. 재현은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으면서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지. 며칠 뒤 수연은 등산복 차림의 재현을 봤습니다. 갑자기 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어느 산에? 재현은 대답했습니다. 지아랑 자주 가던 데라고. 말하고 나서 본인도 이상했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로 할게 라고 수정했습니다. 재현이 나갔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이 미끄러지는 느낌. 수연은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반지를 낀 날부터 장면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왔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있었습니다. 산길, 낙엽이 쌓인 경사면,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그리고 등을 미는 느낌. 수연은 그 느낌이 올 때마다 멈췄습니다.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밀렸습니다. 그 장면이 김지아의 기억이라면 재현이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결론에 도달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연 본인의 것인지 김지아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재현은 밥을 먹으면서 수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반지 꼈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역시 잘 어울려. 그러면서 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수연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마치 오래 찾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낮 동안 김지아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SNS 계정에서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그 계정에서 2년 전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언니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아. 근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서. 수연은 그 문장을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현은 완벽하게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반지를 낀 채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김지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수연은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현이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고. 올해 못 갔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고. 수연은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어느 산으로? 재현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한데. 경치 좋은 데라고. 지아랑 자주 갔다가 이후로 한 번도 못 갔는데. 수연은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고. 재현이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그 산에서 김지아가 죽었습니다. 재현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현이 같은 산에 수연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수연은 반지를 받습니다. 김지아, 알려줘서 고마워요. 수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수연이 할 차례였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김지아 동생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 씨 현재 아내입니다. 언니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연은 그 문자를 보며 반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에 꼭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 등산 장비를 꺼냈습니다. 등산화를 닫고 배낭을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날씨 좋을 것 같아. 잘됐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배낭을 정리하다가 수연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요즘 되게 달라 보여.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재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더 편안해 보여.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편안해 보인다. 재현 눈에 지금 수연이 편안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었습니다. 김지아 동생 박지아를 만난 건 등산 이틀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지아는 언니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쪽에 이름을. 박지아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반지예요. 결혼할 때 맞춘 거. 언니가 얼마나 아꼈는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 반지를 저한테 끼워줬다고. 주문 실수라고 했다고. 박지아가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수연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지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사고 전날 전화를 했다고. 재현 씨가 이상하다고. 뭔가 무섭다고. 그런데 정확히 뭐가 무서운지 말을 못했다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다고.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박지아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말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 목격자도 없고 현장 상황이 실족사로 처리됐다고. 나는 지금도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수연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산에 같이 가자고 남편이 했다고. 박지아가 수연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지아가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말 등산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 사망 경위에 대한 재조사 요청과 함께 박지아가 당시 언니한테 받은 전화 통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수연은 재현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재현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앞에 섰습니다. 재현이 뒤에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반지 낀 손에 순간 열감이 왔습니다. 수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현이 멈췄습니다. 한 발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숲풀 쪽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형사였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수연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봤습니다. 반지가 따뜻했습니다. 재현은 그날 연행됐습니다. 김지아 사망 사건 재조사 착수와 동시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연이 사전에 경찰과 공조했고 형사들이 미리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재현이 김지아를 밀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멀리서 목격한 등산객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2년 만에 진술을 했습니다. 재현은 구속됐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반지를 끼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꿈에서 김지아가 나왔습니다. 장면이 보였습니다. 동생을 찾게 됐습니다. 산에서 형사와 공조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연은 그게 김지아 때문이었는지 본인의 의심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면들이 진짜 기억이었는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 수연은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습니다. 반지를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속 여자는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바꿔치기 되는 건 천천히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반지를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반지 돌려드리게요. 박지아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은 반지를 창가에 올려뒀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김지아라는 이름이 빛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됐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재현이 수연을 고른 건 수연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반지 안에 정말 김지아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수연의 직감이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수연이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